소득세를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봤는데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얼마 전이었어요. 한 달도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24년도에 새로운 IRS의 개인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개인소득세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건지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설명이었었거든요. 요 영상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던 게 아이들 학비도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에 속하나요? 영상에서 자세히 다 다룰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세세한 항목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뭐 세세한 항목을 다룰 수 없었던 거는 큰 그림,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어떤 컨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숲을 보고 나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나무만 보다 보면 이게 전체 그림을 놓치다 보니 정말 이해해야 되는 그런 코어 컨셉을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전체 구조, 소득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소득세가 결정된다는 걸 정해진 시간, 뭐 짧은 시간, 뭐 17분이나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얘기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제 항목이 있는지는 다음에 얘기하죠 라고 미뤘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중요한 컨셉들, 이제 숲을 얘기했으니까요, 나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텍스 크레딧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질문은 각색했습니다. 저희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아이가 작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경우에 세금 공제, 아이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공제 금액이 얼마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잘 알려진 거라서 긴 시간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혹여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이요.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모든 뭐 법인소득세나 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특히 모든 미국의 개개인들은요, 개인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죠. 이제 앞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3년도에 대한 신고가 24년 2월부터 개시가 돼서 언제까지? 4월 15일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연장 신청하면은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지만 아무튼 이러한 소득세 신고 시즌이 열린 거죠. 그러면 뭐냐? 번 돈에 대해서 소득세, 세금을 낸다는 거죠. 번 돈인데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남으면 남는 금액이 이제 넷 인컴이 되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구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보죠.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정 항목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소득이라는 건 내가 이자 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 뭐 여러 가지 소득을 다 1년 동안의 번 걸 모아가지고 거기서 조정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오늘은 안 다루는데 또 다음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정 후 소득이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소득공제. 그러면 여기는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가 있죠. 표준공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제 금액을 말해요. 내가 싱글이냐, 결혼해서 공동으로 신고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데 아무튼 표준공제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항목별 공제라는 것도 있죠. 내가 만약에 IRS가 정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로부터 나오는 공제 금액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더 높다면 당연히 높은 금액을 쓰겠죠. 왜? 그래야지 나의 소득, 과세소득을 줄여주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라는 것, 이때 과세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함으로써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세금액에서 한 번 더 세액 공제라는 컨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뺀 나머지가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과세액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모든 개개인들이 겪게 되는 소득세 계산 과정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소득공제라는 개념이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 세액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둘 중에 뭐가 좋은 걸까요? 당연히 세액공제가 좋습니다. 왜? 우리는 더 좋다 안 좋다는 뭐예요? 세금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제액 뭐 100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100불을 줄여줘요. 여기서 100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말은 과세소득을 100불만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의 나의 세금은 100불 곱하기 세율을 한 예를 들어 이게 20%라고 하면 20불만큼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줄여주니까 실제로 줄어드는 과세액은 여기다 곱하기 세율을 해야만 줄어드는 거니까 나의 소득공제 100불이라고 했을 때 그게 나의 현금 100불을 줄여주는 게 아니죠. 반면 세액공제는 달러 투 달러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에서 세액공제가 100불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그 100불만큼이 내 캐시가 세이브 되는 거죠. 나갈 돈을 안 나가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소득공제보다는 같은 값이면 같은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얘기하려고 한 것.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예요. 텍스 크레딧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항목은 뭐냐? 자녀들이 있죠.
결혼해서 이제 패밀리를 놓고 보면 이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텍스 크레딧을 오늘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뒤이어 질문으로 나옵니다. 자녀 양육 관련된 텍스 크레딧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 부모가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 아이가 일정한 요건, qualifying child라고 부릅니다. 할 경우에 세액공제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얼마? 2,000불. 금액이 2,000불이에요. 그리고 1,600불까지는 refundable이라고 합니다. refundable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세액공제를 보면 여기서 세금이 예를 들어 500불이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세액공제가 600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세금이 마이너스 100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액공제의 성격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100불을 내가 추가로 IRS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가 부담하는 세금액까지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어떠한 특정 세액공제가 refundable이 아닌 non-refundable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600불이라 해도요. 나는 내 세금을 0으로 줄일 수만 있지 그 차액인 100불을 돌려받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refundable이라고 하면 만약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실제 만들어진 텍스 크레딧, 세액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은 내가 현금으로 IRS에서 refund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refund가 아니라 추가로 주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게 refundable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하우스홀드, 어떤 가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 0이에요. 없다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 또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2,000불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 1,600불만큼은 IRS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만약 저소득인 그런 하우스홀드에서 과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이러한 자녀 1인당 1,600불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세금 신고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약간 사족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 부모가요 자격을 갖춘 아이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 세액 공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qualifying child, 자격을 갖춘 아이가 뭐냐라고 하면 나이가 연말 기준이에요. 이것도 종종 많이 질문 받는 건데요. 17세 미만인 자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연말 기준으로 만 17세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가요. qualifying child. 자녀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아니어도 돼요. 형제 자매 또는 형제 자매의 자녀여도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납세자가 부양가족, 디펜던트로 클레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17세 미만 조건은 계속해서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조건은요. 해당 사람, 뭐 자녀가 됐건 뭐 형제 자매가 됐건 아니면 조카가 됐건 디펜던트로 클레임하면서 추가의 조건은요. 그 대상에 대해 절반 이상의 재정, 그 대상의 삶을 1년간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을 재정적인 서포트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주 조건도 반년 이상 같이 살았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US person이어야 된다. US person이라는 얘기는요. US resident alien까지 포함하는데요.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IT인이 아니라 텍스 ID가 아니라 소셜 넘버가 있는 경우에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qualifying child 1인당 2,000불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1,600불은 refundable이다. 세금을 안 내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저소득이라 해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소득 제약은요. 부부 공동 신고했을 경우에 40만 불 이상이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제약이 생긴다는 거고요. 싱글 또는 기타 뭐 부부 별도 신고라든가 head of household라든가 이 경우에는 20만 불까지의 소득보다 낮아야 전체 금액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었죠. 그래서 차일드 텍스 크레딧 자녀가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할 때 자동적으로 대부분의 텍스 소프트웨어가 픽업을 하는데요. 만약 저소득층으로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크레딧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내가 추가로 예컨대 1,600불 per child니까요. 내가 2명이면 3,200불이잖아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